정치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연합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대학 캠퍼스 선교를 주도해온 CCC가 2020년을 비전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들에게 해외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이딴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 전 목사가 26대 대표회장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전 목사가 전원 추대 형식으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전 목사는 취임 후 연합단체 통합과 한기총 몸집 불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총연합, 지역별 협의회까지 품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증경총회장 이용규 목사가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 목사는 한 달 안에 한교연과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성도가 한기총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며 뜻을 같이 하는 단체가 함께 모여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부흥한국, 예수전도단, SFC 등 16개 단체가 참여해 예배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준비위원장 김동춘 목사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북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 원장 김운용 교수는 우리 민족은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기도 했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참가자 모두 판문점과 DMZ 방문도 하게 됩니다. 선교 환경이 급변하면서 선교의 동력을 이어갈 차세대 선교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단체 CCC는 올해를 비전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캠퍼스로 사역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각오를 담아 올해를 비전의 해로 선포하고 선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차세대 선교 동력 키우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전의 해라고 하는 2020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 사명이고 가장 소중한 사명인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선교의 에너지와 또 동력을 갖다가 우리 극대화하기 위해서 CCC는 대학생들이 선교적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해외 선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물론 현지 사역자를 돕고 영적 리더를 세우는 스틴트 선교가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350여 개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자를 세워온 A6 프로젝트는 올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지로 사역 범위를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단기 선교나 스팅트, A6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주로 파송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숫자로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 선교는 오히려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400여 명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외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갖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키우고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해외 선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서 떠나서 열방 곳곳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가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CCC는 해외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민족 복음화를 목표로 올여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경기 북부 2,000여 교회와 함께 통일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선교 지도력 개발이 시급한 선교적 상황 속 청년들의 선교 비전을 일깨우고 장려하는 전략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굿TV가 초갈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도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10분 미만의 짧은 영상, 이른바 쇼폰 콘텐츠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방송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해 들어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등 감염 예방 관련 상품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월 개학 시기와 맞물려 있어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인 갈등과 대립은 새해에도 여전합니다. 좌우로 갈라진 2년간 대립은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굿TV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5천만 결례를 하나로 잇는 국민 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분열된 이 땅에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자는 취지입니다. 한신교회에서 시작된 릴레이 기도회는 파주 한소망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산마교회로 이어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10분 미만의 짧은 영상, 이른바 쇼폰 콘텐츠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호흡이 짧은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분 미만의 영상을 선호하는 시청자가 56%로 절반이 넘습니다. 쇼폰 콘텐츠 플랫폼 퀴비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콘텐츠 산업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최근 선보인 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10분 내외의 짧은 코너 6개로 구성해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기존 방식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선거. 1948년 만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2005년 만 19세, 그리고 올해부터 만 18세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공개했지만 정상적인 선거권 행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만 18세면 대부분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입니다.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나 인쇄물 게시가 금지됩니다. 교사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한 교민 720여 명은 귀국 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두 곳에서 2주일간 격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생활하는 교민들은 무증상자들이지만 하루 2번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는 등 생활에 제약이 따릅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안전을 기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발전 기술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기존 LNG 화력 발전은 설치 비용 부담이 크고 설비를 운영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매체 순환 연소 기술은 화석 연료가 공기 또는 순도 100%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만 생성하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별도의 포집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200kW 연소 운전이 세계 최대 용량이었지만 한전이 기술 개발을 통해 500kW급 가압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이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같은 날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이동과 4.15 총선에 불필요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과 법무부와의 갈등을 빚은 것 역시 사건 처리를 서두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은퇴 후 일을 원하는 이들의 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최근 발표한 은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각 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많은 나라의 연금 시스템은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에 너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회복을 위한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탄소금식 캠페인은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과 종이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각 교단과 기관, 교회 3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림 공동대표인 전농교회 이광선 목사는 기후위기에 처한 오늘날 무엇보다 절실한 탄소금식에 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취약계층을 위해 우한 폐렴 예방 킷을 지원합니다. 사랑밭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로 구성된 예방킷 10,000개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보육시설,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에 우선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하며 지원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월드비전 경기 북부지역본부 신년 할애회가 경기도 고양시 승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할애회에선 고양시 연합지회 고문 진희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 목사는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지체로 모였으니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철훈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가 베트남 이경출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약 20년 전 교육 선교를 비전으로 호치민 인근 롱안에 3,0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신학교 건립을 준비해왔습니다. 건사모 권혜진 회장은 이 선교사의 비전이 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건사모가 돕겠다며 격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